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관심사는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누가 그런 공약을 펼칠까? 입니다. 사실 공약이란 것도 선심성, 지켜지지 않는 것이란 생각이 크기는 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선택하시는 기준에 이런 걸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에서 투자까지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자본주의의 개념을 제가 아는 선에서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들께서 너무 사업하기 힘들다, 누굴 뽑아야 하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에 자본주의의 개념을 넣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는 대기업 규제나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 같은 구호를 들을 때마다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진지하게 고민해 봤을까요? 우리는 대기업 규제 또는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 같은 구호를 들을 때마다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진지하게 고민해 봤을까요? 부자를 더 세게 압박해야 된다. 재벌을 반드시 손봐야 된다. 돈 많이 버는 건 죄악이다. 라는 식의 말이 정말 우리 사회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걸까요?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누군가 잘 되면 끌어내리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고 느끼지 않으신가요? 저는 정치 편향도 없고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자영업도 해보고 지금처럼 많은 사장님들을 도와주면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문제를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안 배운 건지 또 기억이 안 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본주의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배웠더라도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걸 보면 임팩트 있게 또 체화되게 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 경제는 과거 70에서 80년대부터 엄청난 성장세를 이어온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문제들이 겹치면서 반자본주의 정서가 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은 악, 부자는 착취자라는 생각이 뿌리 깊습니다. 재벌 특혜, 부패 스캔들 등 일부 사건들이 이러한 정서를 강화시켰어요. 심지어 영화에서도 단골 메뉴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사회적 격차 속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부자를 더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정책 등이 빠르게 개정되면서 노동자를 위한 정당한 보호와 사업주의 부담 증가 사이에서 갈등도 심화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과도해지면서 오히려 시장을 옥죄고 투자,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서도 복지 확충, 부자 증세, 공공일자리 확대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저처럼 학창시절에 자본주의를 제대로 못 배운 분들을 위해서 다시 정확한 자본주의의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시장 경쟁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제 체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을 투자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생산수단을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자유로운 시장에서 사유재산을 보장받으며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자유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상품, 서비스, 그리고 경제성장을 이루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이 자본주의 덕분에 한강의 기적을 달성했는데 동시에 재벌 독점이나 불평등 같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도 커지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자본주의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고요. 자본주의를 전면 부정하거나 과도한 국가 개인만이 해법이다 라고 보는 건 역사적으로 부작용이 더 컸다는 사실을 알아두자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기업과 관련해서 자주 보이는 편향된 정책들 3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금, 복지, 이건 무조건 확대하자는 말이 많죠. 후보들마다 복지 공약이 경쟁적으로 나오는데 재원 마련 없이 세금만 마구 늘리겠다고 하면 기업들은 결국 해외로 빠져나가고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실제로도 자동차, 반도체 관련 주요 기업들이 미국 등지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경제 파이를 키우면서 해야 지속되겠죠. 두 번째는요, 대기업, 잘 나가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억압하자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물론 재벌 특혜나 불공정 관행은 엄정하게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잘 버는 기업은 때려잡자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투자와 혁신이 위축되고요. 결국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정부가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경영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지 무작정 규제만 강화하면 결국 모두가 손해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 급격한 변화입니다. 노동자 보호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지나치게 단기간에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거나
고용주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를 줄줄이 도입을 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먼저 무너집니다. 일자리 안정을 위해 만든 정책이 실업을 만들어내는 이 역설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제가 아는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도 최저임금이 무서워서 시간을 쪼개고 고용하거나 또 채용 없이 본인이 다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번에는요, 건강한 자본주의 사례를 간략하게 몇 군데를 살펴볼게요. 이런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겠죠. 독일은 사회적 시장 경제로 기업과 노동자가 이렇게 협력하는 전통을 갖춰왔고요. 안정적인 복지와 시장 경쟁을 적절하게 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세금이 높은 나라가 많은데 그럼에도 행정 투명성, 노동 유연 안정성 등으로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합니다. 싱가포르는 낮은 법인세와 기업 친화 정책으로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면서 또 주택연금과 같은 일부 영역에서는 정부가 강력 주도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실패한 나라도 있는데 베네수엘라 알죠? 여기는 부자를 때려잡고 석유를 전부 국유화하는 그런 극단적인 정책으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경쟁과 정부의 그런 적절한 역할을 균형 잡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에서도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경제 정의, 불평등 해소, 대기업 규제, 복지 확대를 외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입니다. 그냥 부자 세금을 더 걷겠다로 끝났는지 아니면 성장 전략과 함께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양쪽을 다 봐야 됩니다. 지금도 종합소득세가 50% 가까이 되는데 왜 더 거두려고 하는지, 또 자본주의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들에게 왜 빨대를 꽂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갈 동력을 잃게 만들고 하향 평준화시키는 게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거둘 게 아니라 지금 세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지, 또 쓸데없이 새나가지 않는지 이런 걸 먼저 고민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업과 시장에 대해 어떤 접근을 취하고 있는가입니다. 단순히 규제와 벌칙 위주인지 아니면 공정한 경쟁과 혁신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노동정책이나 복지정책이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추고 있냐 이걸 보는 겁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해고, 채용, 규제 이런 것들은요 균형감 있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 함께 고려되고 있는지 이런 걸 같이 살펴봐야 장기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가 있게 됩니다. 회사 존폐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는 주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드릴게요. 자본주의는 자본을 투자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자유롭게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시장 경쟁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말합니다. 이런 건강한 자본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 시장의 창의와 활력을 살리면서 또 불평등, 독점, 노동착취 등을 적절한 정책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상황이 되겠죠. 다가오는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를 하든 제대로 된 자본주의 시스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 질문을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자본주의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또 만나요.